안녕하세요. 플로라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약간의 골격성 상급 부정교합을 가진 환자분의 돌출입 수술 전후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환자분은 정면에서 보면 입이 상당히 많이 나와 보이고 턱끝이 길고 뭉쳐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측면에서 보시면 입이 나온 것 못지않게 얼굴이 좀 뒤로 오목하게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런 환자분에 있어서 입이 들어갔을 때 턱끝이 좀 앞으로 나와 보이는 그런 주걱턱 형태를 띌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CTV를 보시면 전방부 개방 교합이 있고, 입이 들어가게 됐을 때 턱끝이 조금 더 앞으로 나와 보이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약간의 3급 골격을 가진 분에서 돌출입 수술을 계획했던 것은, 이분이 성별이 남성이기 때문에 약간의 턱이 나와 보이는 증상이 그렇게 단점이 되진 않기 때문에 돌출입 수술을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연부 조직과 같이 나온 뷰를 보시면 턱끝이 상당히 길고 좀 많이 뭉쳐 있는데, 만약에 입이 들어가면서 턱이 좀 다물어진다면 턱끝이 조금 앞에 있는 것이 예상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가운데 얼굴, 눈과 코 부분이 약간 함몰되어 있는 그런 골격을 가지고 계셔서 코를 높이는 수술도 하셨는데, 코 수술은 저희 병원에서 하신 건 아니고요. 45도 뷰를 보시면 구치부에 비해서 전치부가 더 많이 위로 올라가 있고 좀 들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앞쪽에 잇몸 절골 부분을 수평으로 뒤로 이동하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로테이션을 시켜서 앞치아가 들려 보이는 증상을 수술로도 조금 더 교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전과 후에 얼굴을 비교를 해보시면 입이 많이 나와 보이고 턱끝이 뭉쳐 보이는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고 턱끝도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약간 턱이 나와 보이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 남자분에 있어서는 무턱보다는 약간의 주걱턱 형태를 띈 모양이 좀 더 남성적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돌출입 수술을 진행을 한 것이고요. 측면에서 보시면 물론 이제 코가 수술 전에 비해서 높아져 있고 입이 들어가고 턱끝이 이렇게 뒤로 빠져 보이던 것이 턱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턱이 더 많이 나와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돌출입인 경우에 무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입을 넣고 턱끝을 전진시키는 수술을 하지만, 이렇게 턱끝이 약간 나와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절대로 턱끝을 전진시키면 안 되고, 오히려 턱끝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면적을 줄이는 그런 수술을 계획해야 합니다. 파노라마 뷰를 보시면 수술 전 상태이고요. 수술 후에는 위에 4번, 밑에 4번 발치를 하고 수술을 한 공간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정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는 이렇게 비어있던 공간들이 모두 메워져서 전체적인 치열이 가지런하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절골선 사이로 뼈가 조금 없었던 부분이 모두 잘 메꿔져서 튼튼하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아 교합 단면을 보시면 수술 전에 치아가 모두 있고 4번 치아가 없어지고, 이 환자분은 상악보다 하악을 조금 더 뒤로 넣었기 때문에 4번 치아 공간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는 3번과 5번 사이에 공간이 잘 메꿔지고 전체적으로 치아 배열이 잘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치아 단면을 보시면 아까 위쪽에 비해서 이렇게 3번과 5번 사이의 공간이 조금 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상악보다는 하악을 조금 더 뒤로 후퇴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의 차이가 있고요. 교정이 마무리된 후에는 전체적으로 치열이 잘 고르게 배열이 되고 치아 사이에 빈틈도 모두 없이 교정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측면 45도를 보시면 전방부 개방 교합이 살짝 있으신 상태였고, 수술 직후에는
치아 사이에 공간이 남아있고 또 절골선도 잘 보이고 있지만 교정이 마무리된 후에 경과 오셨을 때는 치열이 모두 고르게 잘 정리가 되고 뼈 사이 절골선도 모두 잘 메꿔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없던 광대 수술 부위가 생겼습니다. 정면 얼굴을 비교를 해보시면 첫 번째가 수술하기 전 상태이고 두 번째가 돌출입 수술을 받은 후의 얼굴입니다. 이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아주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물론 코 수술을 감안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입이나 또 턱선이 많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경과를 오셨을 때 얼굴인데 아까 CT에서 보셨던 것처럼 광대 수술을 하시고 온 후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얼굴을 보시면 사실 광대뼈 수술을 한 게 그렇게 정면에서 효과가 두드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유는 이 당시에 비해서 이 당시에 좀 체중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좀 주지 못하는 것 같고요. 얼굴을 이렇게 들어서 보는 뷰에서 보시면 수술 전에 광대 부분 이렇게 두드러져 보이던 것들이 좀 부드럽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안면윤곽 수술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골격이 잘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얼굴에 살이 붙지 않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마르신 분이라면 계속 말라야 되는 거고요. 살찐 분이라면 살을 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술 후에 체중이 증가해서 얼굴 살이 붙는다면 이런 골격 수술을 하는 것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담이지만 돌출입 수술은 이렇게 부비동을 통과해서 절골선이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수술 직후의 CT에서는 한쪽에 부비동에 이렇게 삼출물이나 아니면은 피가 나서 굳은 부분, 점막이 부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수술 후에 드리는 항생제와 또 적절한 생활습관 교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부비동염으로 진행하지 않고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찍은 사진을 보시면 양쪽 부비동 모두 깨끗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별도의 안의 내용물을 배출하기 위한 그런 처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연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약간의 골격성 3급을 가진 환자분에서의 돌출입 수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남자분과 여자분에 있어서의 이상적인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골격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 이상적인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방법,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플로라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